그래서 문화 콘텐츠 원형 개발 사업은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이렇게 잠깐 예로 든 거고요. 문화예술 지원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이죠. 주로 예술인들이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원이 뭐 1, 2년 만에 만들어진 거냐,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 번째 안이 최근에 이제 그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안입니다. 문화예술 산업이라는 총체적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나 뭐 문화예술 정책, R&D 이런 투자 같은 것이 모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시야에서 이렇게 그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그 고개를 잡고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도시라는 그 어떤 이것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역량이나 자산을 유지 활용하거나 이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현대화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촉진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을 꾀하는 정책 프로젝트.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예를 들면은 그 뭐 부산영화제라든가 또는 한평의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그 성공에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성공을 이루내면 도시의 하나가 새로운 문화적 색채를 가지게 되고 저것이 도시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적 역량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자산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고 또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화 도시화 시키자고 하는 그런 이제 발상들이었는데 이것도 한 번 러시를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축제가 한 1,500개 좀 된다고 하죠. 근데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그냥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그냥 각설 타령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에 전국의 도시들이 다 똑같은 부분을 돈을 쓰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 이제 그 입안된 계획입니다만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추진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라는 식으로 새로운 도시 또 문화 도시 그 계획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전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한 6개가 국회에 그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정책안을 내놓고 있고 6개가 또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12개 정도 준비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90년대 이래 문화도시 영상산업에서부터 지금 문화도시 신드롬 이르기까지 문화산업론을 지탱했던 것은 전략기공원 신드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런 첨단 영상 기술을 로 어떤 간단하게 돈을 탁 이렇게 낚아내는 저런 그 성공 사례를 보고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시설에 투자한 그런 이제 우를 좀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비전을 지평해 가시거리 범위 안에 새로운 기술밖에 보이지 않고 그다음 백남준과 산업 현장 사이에 그 계곡을 메울 연결할 다리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법이라는 말에 이렇게 따옴표를 쳐야 되는데 이 기술이 그냥 마법처럼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 때문에 정책이 남발됐고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생적으로 성공한 예를 그렇게 많지 찾을 수가 없고 제작업체는 연구기관이나 학교가 어떻게 하면 정부 프로젝트에 정책을 프로젝트에 따가지고 그걸 예산을 10억, 20억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키울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근데 정책 프로젝트를 갖다가 따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아까 양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자기 그 어떤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응모할 때 이미 그쪽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응모를 해야지 이걸 이제 이게 이렇게 당첨 이렇게 뭐랄까 확정될 수 있겠는가 그 아이디어를 짜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되고 나면은 바로 그때부터 정책 이제 보고서 쓰는 걱정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그래서 제가 제 경우에는 한 6개월, 7개월, 저희 8개월 정도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 중간 보고가 2번, 그 다음에 워크숍이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왜 이 돈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부 돈이라고 하는 게 10원 한 푼까지 그 정산하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게 모든 노력이 다 들어가고 실제로 내가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제안서를 쓸 때에 생각했던 거에서 한 2% 정도 업그레이드 됐나 정도 그 정도밖에 제안서 쓸 때 그 정도가 거의 결과에 다 들어가는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낳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끼리도 그럽니다. 예를 들어 야 니네 학교 HK 땄다며, 니네 학교 했다며 이래가지고 몇십억 저 학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정책의 프로젝트의 어떤 효과에 안주해가지고 사람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시스템을 거기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해바라기성 체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딱 그냥 산소호흡기를 딱 떼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자식력이 생기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돈이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나 학교를 갖다 버려놨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문학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냥 놔뒀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야심적이고 그렇게 아주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이 팍팍 나왔는데 인문학 후원회를 하면서 그 많은 그 수많은 인재들이 전부 다 어느 프로젝트의 연구원이 되고 나서부터 독창적인 작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 연구를 끝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참 기회 상실은 굉장히 뼈아픈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 기반 지원 사업의 방만한 운영이나 중복 투자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수라고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짜 아까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창작 역량입니다. 맨파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새로운 예술 또는 문화산업 그것도 실의 미래의 비전을 갖다 이해하는 사람이 정부에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많이 필요한데 몇 사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늘 보면은 이렇게 어디 가서 어딘가에서 그냥 뒤틀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체가 매우 새로운 예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걸 자꾸 변하고 있고 조금씩 모양이 변하고 확대되고 저변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 자체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뉴미디어 아트라는 말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거는 7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V, 라디오 이런 걸 가지고 맥루안이 뉴미디어라고 불렀을 때 그때 뉴미디어하고 지금 뉴미디어하고 말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미디어 아트라고 못 부르고 새로운 예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뉴미디어 아트라고 부르면 왠지 그게 70년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또 들리기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까 용어가 소진됐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 갖다 붙일 게 없어요. 그만큼 이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왔고.